안녕하세요. 차경진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할 내용은 보전 처분 중 신청서 작성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잠시 검토해 보면 보전 처분이 필요한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민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 집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시간 소송 제기부터 강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한다면 채권자로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그 판결을 받은 이익이 상실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시부터 강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어를 해놔야 되겠다. 처분을 금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보전처분이다라는 것이고요. 보전처분은 크게 두 가지, 가압류와 가처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피보전 권리에 따라서 피보전 권리가 금전채권이라고 하면 가압류를 해야 되고요. 피보전 권리가 이행청구권이라고 한다면 가처분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강의할 내용은 이제 신청서 작성입니다. 자, 신청서 작성은 여러 가지 강의할 내용이 좀 많아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신청서 중에 신청서 명칭, 그 다음에 당사자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신청서 상이에요. 그 다음에 청구채권 및 대상은 어떻게 기재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의 기재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이유는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청 작성 마지막 3회분에서 이제 소명 방법, 첨부 서류, 그 다음에 기명 날인 방식을 공부해보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신청 서식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서 명칭과 당사자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민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이 발생했으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에서 채무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권리 회복을 구해야 됩니다. 법원에 권리 회복을 청구해야 되는데 신청하거나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말로 하면 안 되고요. 말로서는 신청할 수가 없고요. 서면으로서 제출해라 라고 하는 서면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전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출석해서 말로 구술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신청서 제목은 이 명칭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냐? 바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종류로 구분합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종류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법률상 보전 처분이나 강제 집행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을 구분해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부동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유체동산이라고 해서 갖고 있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건들 이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명칭은 부동산 가압류가 되는 것이고요. 채무자가 가진 유체동산에 가압류하고 싶다. 그러면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이렇게 명칭을 작성해 주면 되고 채무자가 가진 채권에다가 가압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명칭은 채권 가압류 신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채권과 관련해서 좀 더 채권은 워낙 종류가 다양합니다. 따라 특수한 채권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그게 주식이다 그러면 주식 가압류 신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의 종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명시할 수도 있고요. 자, 가압류는 그때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지만 가압류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가진 권리가 돈일 때 이거는 채권자가 가진 권리가 돈일 때죠.
채권이 돈일 때 가압류를 하는 것이고 이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종류를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가진 권리가 상대방에게 채무자에게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이행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가처분을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 대한 어떤 재산에 대한 행위 요구냐, 이행 청구냐라고 해서 그것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명칭을 이제 기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은 바로 채무자가 가진 권리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처분금지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처분금지. 그 다음에 채권자가 가진 권리가 인도청구권이다. 그러면 점유이전금지의 말을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의 권리가 어떤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이다. 그러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야 되고요. 채권자가 가진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다. 청구권이 근거가 채권자가 가진 청구가 되는 근원이 되는 그 권리가 소유권이다. 그러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로 이제 명칭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해서요. 어떤 구체적인 물건이 아닌 어떤 행위를 요구하거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일 때는 그 요구하는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 그 다음에 공사를 금지를 요구한다. 또는 공사 중지를 요구한다. 그러면 그 행위를 쓰는 거죠. 여기 행위입니다. 행위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행위를 이제 채무자에게 원하는 행위의 종류죠. 행위의 종류. 돈을 달라. 또는 공사를 금지해라. 이런 이제 행위의 종류를 앞에다 기재해주고 뒤에다가 가처분이라는 명칭을 가처분이라는 이제 용어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청서 예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그 신청서에 쓴 예시를 한번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제목이니까 이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로 해서 조금 큰 글씨 포인트로 해서 이제 예쁘게 글씨를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측 정렬 맞춰서 채권자 일정한 여백 좀 띄워줍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따닥 붙이지 마세요. 근데 좀 일정 정도 한 스페이스바 한 5번 정도 컴퓨터로 친다고 한다면 한 5번 정도 쳐주고 그다음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쓰는 거죠.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뭐 그렇게 연락도 주니까요. 또 채무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체크 포인트 한번 보면 채권자는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신청 적격을 가진다. 또 채무자는 채권자에 의해 의무자라고 지정된 사람이 적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압류 우리가 말하는 적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용어를 좀 용어도 좀 이제 편하게 친숙해져야 됩니다. 자, 이 가압류 신청이라는 절차죠. 절차임이 이 절차상에서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들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줍니다. 가장 뭐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주어진 권리는 이의 신청권. 뭐 이런 권리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권리와 이 절차상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신청서에 기재된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는 적격, 당사자가 적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채권가압류 신청서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달아주죠. 그 제목이 이 채권가압류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셔도 되고요. 채권의 종류를 좀 특정해서 이것이 뭐 급여면 급여채권이다. 이렇게 앞에다가 급여채권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웬만하면 다 채권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죠. 자, 채권가압류 신청 제목이니까 가운데 두고요. 채권자 이름 주소 특정했죠? 주민번호 당연히 알고 있으면 기재해야 되고요. 채무자의 이름 주소 기재하고 여기는 이제 법인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되겠죠? 법인 등록번호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등기소에 가셔가지고 우리은행에 그 은행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자,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죠. 채권이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종류가 뭐라는 거죠?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채권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 그 누군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는 제3채무자로 기재하고 이렇게 이제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3채무자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재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이라고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상 대표자, 반드시 법률상 대표자라는 말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쓰도록 법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이렇게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관련된 그 기재 방식에서는 소관부서를 꼭 써주게 돼 있어요. 워낙 국가기관이 크니까 소관이 어디다? 행정안전부다. 그러면 이렇게 행정안전부 이렇게 소관을 써주게 돼 있는 거죠. 예, 소관을 써주.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은행이 어떤 국가에 대해서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채권을 가함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신청서 작성 서식 중에 이제 그 가압류의 대상 또는 그 가처분의 대상까지 이제 기재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청 취지, 신청 이유를 어떻게 기재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